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오늘의 N분학 주제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발견인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시려면 먼저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왼쪽에 간단하게 헬륨의 원자 모형을 그려봤어요. 원자를 보면 중심부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인 원자핵이 있고요. 그 주변을 움직이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인 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핵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인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인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이라고 하는 건 원자핵, 전자, 양성자, 중성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다룰 거냐면 이러한 입자들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발견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일단 여기에는 요 4개의 입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먼저 발견되었는지 발견된 순서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4개의 입자 중 가장 먼저 발견된 입자는 전자, 그 다음은 원자핵, 그 다음 양성자와 중성자 순서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배울 입자의 발견은 누구의 발견이겠어요? 바로 첫 번째로 발견된 전자의 발견입니다. 전자는 누가 발견했냐면요.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음극선 실험이 어떤 실험인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음극선 실험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원기둥 모양의 관이 있잖아요. 이 관의 이름은 진공방전관이에요. 진공방전관. 이름에 전부 뜻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방전이라는 것은 전압을 걸어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진공방전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관인데 전압을 걸어줄 수 있는 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2개의 판이 보이죠? 이게 금속판인데요. 한쪽 금속판은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 한쪽 금속판은 전지의 플러스 극에 연결을 해주고요. 이때 플러스 극 판을 자세히 보면 구멍 하나가 뚫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전극을 연결한 상태에서 뭘 해주냐면 높은 전압을 걸어줘요. 높은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의 빛의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빛의 이름이 뭐가 된다? 음극선이 된다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톰슨이 3가지의 실험을 합니다. 그 3가지 실험의 내용과 결과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까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돼요. 첫 번째 했던 실험 뭐냐면요.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다가 장애물을 설치합니다. 보통 책에 나오는 장애물은 이런 십자가 모양의 장애물이에요. 그 다음 2번째 했던 건 뭐냐면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다가 바람개비 구조물을 설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려놓을게요. 그 다음 3번째는 뭐냐면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다가 자석을 가져다 댔다고 합니다. 여기에 음극선을 그려가지고 실험 결과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의 음극선, 2번째 실험의 음극선, 3번째 실험의 음극선입니다. 첫 번째, 음극선을 장애물에다가 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장애물 뒤쪽에 장애물 모양과 똑같은 모양의 그림자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낮에 운동장에 나가서 나무막대기를 운동장에 꽂아보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왜 생길까요? 태양빛이 나무막대기에 와요. 근데 나무막대기를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에 그림자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톰슨은 어떤 결론을 내렸냐? 음극선이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림자를 만들었다는 건 음극선 자체가 휘어지지 않고 직진하는 성질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물 뒤쪽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림자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준 거죠. 2번째, 바람개비는 언제 회전하나요? 보통 제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딱 5글자로 대답합니다. 언제? 바람이 불 때. 왜 바람이 불 때 바람개비가 돌아요? 바람이라는 거는 공기 입자의 흐름이잖아요. 공기 입자가 지나가면서 바람개비의 날개를 때리기 때문이죠. 근데 바람개비에다가 예를 들어서 레이저 포인트를 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바람개비가 돌아갈까요? 안 돌아갑니다. 일반적인 빛으로는 바람개비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음극선을 쐈더니 바람개비가 회전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음극선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톰슨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음극선은 질량을 가진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일반적인 빛이라면 바람개비를 돌리지 못했을 텐데 질량을 가진 입자가 지나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바람개비를 돌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마지막 실험은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다가 자석을 가져다 댄다고 했잖아요. 자석을 가져다 댔더니 음극선이 어떻게 됐냐? 아래쪽으로 이렇게 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톰슨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음극선은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인 실험이 있는데요. 세 번째 실험을 보면은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 자석을 가져다 댔잖아요. 근데 자석을 가져다 대는 게 아니라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 전기장을 설치해 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기장을 설치해 주게 되면 음극선은 플러스 극 쪽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석을 가지고 실험했을 때는 전하를 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전기장을 걸어서 실험을 해주면 이때 띄고 있는 전하가 어떤 전하인지까지 알 수 있다? 마이너스 전하인지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톰슨이 했던 음극선 실험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진공방전관에 만들어진 음극선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질량을 가진 입자가 직진하는 흐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 음극선을 구성하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질량을 가진 입자가 전자라는 것도 발견을 하게 되죠. 이렇게 전자가 발견이 되게 됐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내용 중 실험 결과 해석 부분 있죠. 이거 서술형으로도 진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해하면 실험 결과 해석하는 건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볼 입자의 발견은 원자핵의 발견입니다. 원자핵을 발견한 사람은 러더퍼드인데요.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했던 실험의 이름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입니다. 그래서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이렇게 써놓고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알파 입자 산란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알파 입자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건데요. 알파 입자는 헬륨의 원자핵을 의미합니다. 헬륨의 원자핵. 이때 헬륨의 원자핵을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면 He2에 2에 4에 2 플러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원소 기호 왼쪽 아래다 쓰는 거는 양성자 수, 원자 번호죠. 왼쪽 위에는 질량수, 오른쪽 위에는 전하량을 표현을 해주는데요. 헬륨은 원자 번호가 2번이기 때문에 전자가 2개거든요. 근데 전자들을 떼서 이가 양연이 됐죠. 그럼 여기에는 헬륨에는 전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전자가 없는 헬륨의 원자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어 산란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산란은 퍼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퍼진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 입자가 퍼지는 실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의 그림을 그려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이 상자는 알파 입자 방출 장치입니다. 알파 입자를 쏠 수 있는 하나의 실험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이 노란색 판은 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얇은 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U자로 생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형광 스크린이라고 부르는데요. 얘의 역할은 뭐냐면 알파 입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도화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조금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알파 입자가 검은색 잉크가 묻어있는 공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형광 스크린은 흰색 도화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입자가 금박을 지나가는지 금박에 의해서 휘어지는지 금박에 맞고 튕겨 나오는지를 찍힌 검은색 위치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실험 기구에 대한 설명을 다 해드린 것 같으니 실험을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입자 방출 장치를 이용해서 금박에다가 알파 입자를 엄청나게 많이 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그냥 금박을 통과해서 직선상의 경로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일부의 알파 입자가 휘어지는 경로 또는 튕겨져 나오는 경로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러더퍼드가 실험 결과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금박을 그냥 통과했다. 두 번째, 일부는 휘어지거나 튕겨져 나왔다. 첫 번째 실험 결과입니다. 알파 입자 대부분이 금박을 통과하였다. 이걸 보고 러더퍼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알파 입자 대부분이 금박을 그냥 통과할 수 있었다는 건 금 원자 내부에 빈 공간이 매우 많았던 것이다. 즉 알파 입자 대부분이 금박을 통과한 것은 원자 대부분이 비어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이걸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금 원자가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금박을 구성하고 있었으면 여기에 있는 원자들이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알파 입자가 요 사이를 이렇게 지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부의 알파 입자를 보면 어떤 실험 결과를 가져와요? 알파 입자 일부가 휘어지거나 튕겨 나왔잖아요. 이 이유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원자의 대부분은 비어 있지만 원자의 중심 부분에 질량이 밀집되고 플러스 전하를 띠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다 보니까 알파 입자가 지나가면서 여기에 충돌을 하게 되면은 휘어지거나 튕겨져 나오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즉 알파 입자 대부분이 금박을 통과하는 건 원자 대부분이 비어 있기 때문에 알파 입자의 일부가 휘어지거나 튕겨져 나오는 이유는 원자 중심에 질량이 밀집되어 있고 플러스 전하를 띠는 부분이 존재했다는 거죠. 느낌 오시죠? 이때 러더퍼드가 말했던 원자 중심의 질량이 밀집된 플러스 전하를 띠는 부분,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원자 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원자핵이 발견되게 돼요.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요. 실험 결과가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 통과했다, 휘어지거나 튕겨져 나왔다. 이 두 개를 각각 해석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이해한 뒤에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럼 이어서 양성자의 발견과 중성자의 발견까지 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자를 발견한 과학자의 이름은 러더퍼드인데요. 이게 책마다 다루는 실험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실험은 양극선 실험인데요. 실험을 한 과학자의 이름은 골트슈타인입니다. 골트슈타인이 양극선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요. 음극선 실험과 상당히 유사한 실험 장치를 준비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음극선 실험에서는 왼쪽이 마이너스 극, 오른쪽이 플러스 극이었거든요. 근데 양극선 실험에서는 둘의 위치가 바뀌고요. 그리고 진공방정관 안에다가 소량의 수소 기체를 넣어놓은 상태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소량의 수소 기체를 넣은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을 한다. 방식은 음극선 실험과 똑같아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높은 전압을 걸어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 사이에 뭐가 만들어져요? 음극선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음극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음극선과 수소 기체가 충돌을 하면서, 즉 전자와 수소 기체가 충돌을 하면서 수소 원자핵의 흐름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이 선을 양극선이라고 부릅니다. 양극선은 누구의 흐름이다? 수소 원자핵의 흐름이에요. 수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죠? 수소는 원자번호 1번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수소 기체는 중성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수소 원자핵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기호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게 결국 뭐랑 똑같아요? 수소 원자에서 중성자 없고 전자가 없어요. 그럼 뭐랑 똑같아? 양성자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써져 있는 요 수소의 원자핵은 양성자랑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우리가 보니까 알고 있는 거지, 골트슈타인이 실험을 했을 때는 얘가 양성자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럼 이게 양성자라고 말한 사람은 따로 있겠죠. 그게 러더퍼드입니다. 근데 러더퍼드는 수소 원자핵이 양성자인지 어떻게 알았냐면 질소 기체가 있었습니다. 질소 기체에다가 알파 입자를 충돌을 시켜요.
얘는 참 알파 입자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때 알파 입자를 충돌시켰더니 질소 기체에서 뭐가 튀어나왔냐면 수소 원자 핵이 튀어나왔대요. 러더퍼드가 이걸 보고 생각을 한 거예요. 수소 원자 핵이 양극선이라는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질소 기체에다가 알파 입자를 쐈더니 수소 원자핵이 나오네. 아하, 수소 원자핵들이 모여서 질소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거구나. 즉 얘가 원자를 구성하는 하나의 입자가 되는 거구나. 그리고 얘를 양성자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양극선 실험을 한 사람은 골트슈타인, 양성자를 발견한 사람은 러더퍼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러더퍼드는 중성자의 존재까지 예측을 하거든요. 근데 중성자를 발견한 건 아니에요. 예측을 한 겁니다. 발견한 사람은 체드윅이라고 하는 과학자인데요. 러더퍼드가 어떻게 중성자의 존재를 예측을 했냐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을 비교를 통해서 중성자의 존재를 예측을 했습니다. 수소 원자핵이 갖고 있는 전하는 플러스 1, 헬륨 원자핵이 갖고 있는 전하는 플러스 2잖아요. 전하량이 2배가 차이 난다는 거는 양성자의 개수가 2배라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의 질량을 비교해 보니까 4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러더퍼드가 생각을 한 거죠. 양성자의 개수가 2배면 질량이 2배여야 되는데 질량이 4배 차이가 난다고? 양성자랑 질량은 비슷한데 전하를 띄지 않은 입자가 존재하구나. 그런 입자가 나중에 발견되겠구나까지 예측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발견한 사람은 누구다? 체드윅입니다. 체드윅은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요. 베릴륨 원자 핵을 준비하고요. 여기에다가 알파 입자를 충돌시킵니다. 오늘 알파 입자 정말 많이 나오네요. 베릴륨 원자핵에다가 알파 입자를 충돌시켰더니 베릴륨 원자핵에서 전하를 띄지 않는 입자가 튀어나왔대요. 이 입자가 뭐가 된다? 중성자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 원자핵, 양성자, 중성자가 모두 발견이 되게 됩니다. 이 영상 하나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발견을 모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영상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어요. 근데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시험 문제에 꼭 출제가 됩니다. 보통 양성자의 발견이랑 중성자의 발견까지 나오지는 않는데 전자의 발견과 원자핵의 발견은 못해도 한 문제, 시험 범위가 2단원만 나온다면은 2문제에서 3문제까지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완벽하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자의 발견과 원자핵의 발견은 서술형 문제로도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실험 결과 해석하는 방법 완벽하게 이해하시길 바래요. 이 영상 하나로 입자들의 발견 모두 정리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